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소자 내에서 전자의 거동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은 1926년에 슈레딩거가 제안을 한 방정식이 되겠고요. 우리가 전자는 입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파동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그럼 이 파동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이퀘이션 수식이 요구가 되게 되죠. 이 파티클의 파동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슈레딩거가 이 이퀘이션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슈레딩거가 제안한 거는 3D 맨저널 수식이 되겠는데 우리가 실제로 D에서 이어서 나오는 수업에서 분석하는 것은 굳이 3D에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1D에서 분석하기 때문에 여기에 1D와 관련된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을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 수식을 보시면 1D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은 마이너스 2m분의 h바 제곱 그 다음에 부사의 xt 두 번 편미분한 거죠. 여기서 m은 파티클의 질량이 되겠고 h바는 디락 컨스탄트 그리고 부사의 xt는 웨이브 평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차원을 고려한다고 했기 때문에 x라는 위치 파라미터만 들어간 거고요. 시간에 대한 텀이 t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하기 ux 부사의 xt라고 되어 있죠. ux는 시스템의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고 그리고 나서는 j h바라고 되어 있는데 j는 허수 i라고도 하죠. 허수를 의미하는 거고 부사의 xt를 마지막으로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한 게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가지고 전자의 어떤 운동이나 뭐 덴시티 같은 거를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 밑에 퀀텀 메카닉스를 위한 베이직 포스툴레이트 가정이 나와 있죠. 이건 어디서 뭐 유도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 전자의 거동, 즉 크리스탈 내에서 전자의 거동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물리량으로도 뭐 계산되거나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러면 퀀텀 메카닉스를 위한 기본적인 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피지컬 시스템 내에서 각각의 파티클은 웨이브 펑션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3차원 공간에서 나타나는 웨이브 펑션으로 원래는 표현이 된다고 슈레딩거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x, y, g 그리고 시간에 대한 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1차원에 대한 웨이브 이퀘이션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전자의 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클래시컬한 피직스 퀀티티죠. 양, 어떤 물리량을 퀀텀 오퍼레이터라는 걸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px 모멘텀이죠. 모멘텀은 허수 j 분의 h바 그 다음에 dx d죠. 거리 x에 대한 편미분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E는 마이너스 j 분의 h바 dt분의 d라고 되어 있죠. 기본적인 거는 E는 h바 오메가랑 그 포톤에 대한 에너지 수식이었죠. 그 다음에 그 모멘텀 P는 h바 K였나요? K.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요런 물리적인 관계, 클래시컬한 퀀티티 파라미터와 퀀텀 오퍼레이터가 계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 가정이죠. 어떤 변수 Q라는 걸 계산할 때 웨이브 펑션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때
아까 앞서 말한 퀀텀 오퍼레이터 QOP라는 걸 프로덕트 해줘서 적분해서 구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이 위치와 뭐 에너지와 그리고 운동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적분을 해서 평균값,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수치를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1인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클래시컬한 피직스에서 어떤 파티클, 좀 큰 파티클을 얘기하는 거죠. 큰 파티클의 에너지는 이 아래 나오는 식처럼 표현이 될 수 있죠. 이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식일 겁니다.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토탈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2m분의 1 p 제곱, 여기서 p가 mv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넣어서 계산해 보면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U로 표현을 하고 전체 토탈 에너지는 E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퀀텀 오퍼레이터가 있었죠. P와 E와 관련된 거였고 이거를 각각 P와 E 대신에 대입을 해주고 우리가 또 웨이브 펑션을 넣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파티클의 파동성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웨이브 펑션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계산을 하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1차원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한번 책을 보고 이걸 한번 쭉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유도해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웨이브 펑션 psi xt는 포지션 디펜던트한 psi x 프로덕트 타임 디펜던트한 파이 t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타임 인디펜던트한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을 앞에 유도했던 1차원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수식에서 psi xt 대신에 psi x를 대입한 후에 계산해주면 타임 인디펜던트한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psi x만 대입하게 되는 이유는 타임 인디펜던트해지기 때문에 이 파이 t 성분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psi x를 x방향으로 두 번 편미분한 거 더하기 h바 제곱 분의 2m 곱하기 2-ux, 여기서 ux는 포텐셜 에너지죠. 요거 곱하기 psi x가 0인 게 타임 인디펜던트한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이 됩니다. 앞에 수식에서 제가 말한 대로 psi x를 넣어주고 한번 유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E는 아까 퀀텀 오퍼레이터에 나오는 관계를 가지고 유도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임 인디펜던트한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을 가지고 웨이브 펑션을 구하게 되면 전자의 x에 대한 거동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psi x 웨이브 펑션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이 웨이브 펑션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알아야겠죠.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을 통해서 웨이브 펑션을 추출하고 이걸 통해서 전자의 거동, 격자 내에서 전자의 거동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자, 막스 보른이라는 사람이 1926년에 얘기를 합니다.
부사이 xt 의 제곱 dx. 제곱이라기보다는 부사이 xt 프로덕트 부사이의 xt의 켤레복소수 곱시죠. 거기에 dx를 해주면 특정 시간 t에서 x와 x 플러스 dx 사이에서 일렉트론이 존재할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전자가 존재하게 될 확률 밀도 함수를 요 부사이 xt 프로덕트 부사이 xt의 켤레복소수로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 여기에는 노멀라이제이션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 일렉트론이 또는 파티클이 존재하게 될 확률이 1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추후에 우리가 뭐 양자 옥물이라든지 포텐셜 베리어에 의해서 생기는 웨이브 펑션을 계산을 할 때 이런 노멀라이제이션 바운더리 컨디션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숙제 하나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1차원 슈레딩거 파동방정식을 활용해서 부사이 xt 대신에 부사이 x를 대입해가지고 타임 인디펜던트한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을 유도해보라고 했었죠. 근데 이거 숙제로 내지 않으면 안 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 슈레딩거 파동방정식을 활용해서 1차원 시간 독립 슈레딩거 파동방정식을 유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유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기 바랍니다. 이게 1차원 슈레딩거 파동방정식이죠. x, 위치와 t, 시간에 대한 모든 것을 고려하는 파동방정식이 되겠는데,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독립적인, 즉 오로지 위치, 포지션 x에 대해서만 관여되는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바꿔서 유도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웨이브 펑션을 구해서 일렉트론의 거동,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인피니티 포텐셜 웰이죠. 무한 양자 웰이라고 하는 건데, 이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고, x가 a보다 클 때도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입니다. 근데 여기 사이에 x가 0과 a 사이일 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는 이러한 형태를 인피니티 포텐셜 웰이라고 하고, 실제로 이러한 경우에 일렉트론이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은 우리가 말했듯이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식은 꼭 외워달라고 했었죠. 제가 이거 볼펜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서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전 1, 2, 3가 있죠. 이 각각에 대해서 나눠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리전 1과 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과 3는 똑같이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가 되겠죠. 그러면 부사이 x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식에서 이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로 갔을 때 0이 되려면 이 부사이 x는 0이 돼야겠죠. 그래서 부사이 x는 0이 돼서 파티클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영역 2, x가 0에서 a일 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는 제로라고 했죠. 이걸 제로를 대입해주면, 여기에다가 제로를 대입해주면 수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 수치를 간략화를 위해서 k제곱으로
나와주게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공업수학을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업수학의 미분방정식 푸는 방법을 이용해서 풀이를 하면 psi x 웨이브 펑션이 a 곱하기 exponential jkx 더하기 b exponential 마이너스 jkx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일러 이퀘이션 오일러 이퀘이션이 아니라 오일러 포뮬러를 활용하게 되면 간단하게 c sin kx 더하기 d cosine kx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a, b, c, d는 그냥 단순히 상수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한 psi x의 모르는 파라미터 c와 t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바운더리 컨디션 x는 0, x는 a일 때 psi x는 연속성을 가져야 되죠. 이 말은 아까 영역 1과 영역 3에서 psi는 0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관계를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c sin kx 더하기 d cosine kx에 0을 대입해주면 d만 남게 되죠. 왜냐하면 sin 0은 0이고 cosine 0은 1이니까. 근데 이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d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음 psi x에 a를 대입해주면 c sin ka 더하기 d cosine ka가 됩니다. 근데 d가 아까 앞에서 0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c sin ka가 0이 되는 거죠. 이 말은 ka가 n파이라는 값을 가지면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n은 정수가 되겠고요. 그렇게 될 경우 요거를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psi x는 c sin a분의 n파이 x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c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노멀라이제이션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합니다. psi x의 켤레복소수를 곱을 해주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적분을 해주면 이게 전자가 존재할 확률인데 무조건 1이 돼야 된다고 했었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사이 영역에서.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계산해주면 psi x 대신에 요 식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원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인데 실제로 0에서 a 영역만 있는 거죠. 그래서 0에서 a를 대입해주고 는 1이라는 거를 풀어주게 됩니다. 근데 쉽게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적인 수식을 이용해서 sin 제곱 x를 변형을 시켜줍니다. 변형을 시켜줘서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각각 적분을 계산을 하게 되면 c가 루트 a분의 2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타임 인디펜던트한 웨이브 펑션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psi x는 루트 a분의 2 sin a분의 n파이 x, 그리고 여기서 n은 1, 2, 3 이렇게 정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일렉트론의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바 제곱 분의 EM2가 K제곱이라고 정의했었죠. 이걸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 에너지 E는 EM분의 하바 제곱 K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 아까 K가 A분의 N파이라고 했었으니까 이걸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EMA 제곱분의 하바 제곱 N제곱 파이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하바는 2파이분의 플랑크 상수 H죠. 이거를 역으로 해서 대입해주면 최종적으로 8ma 제곱 h제곱 n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n은 각각 1, 2, 3 정수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값을 보면 여기 맨 오른쪽이 인피니티 포텐셜 웬에서
에너지 레벨이 되겠고, 각각 n이 1, 2, 3, 4일 때 각각 에너지 레벨이 되겠고, 이 가운데 거는 부사의 x, 웨이브 펑션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거 각각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모습이 되고, 맨 오른쪽은 probability density죠. 부사의 x에 conjugate 곱한 거, 제곱, 그러니까 확률 함수죠. 그래서 각각 n이 1, 2, 3, 4일 때 이 전자가 이 양자음물 내에 존재하게 될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수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양자음물 내에서 전자가 어떻게 웨이브 형태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포텐셜 웰의 양 끝부분 0과 A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는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거고, n이 2일 때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 n이 3일 때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곳이 3군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n이 4일 때는 4군데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이 에너지 내에서 전자의 거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선 슬라이드에서 우리 무한 양자 우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역 1과 영역 3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이고, 영역 2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경우였죠. 하지만 실제 리얼월드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인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포텐셜 에너지가 유한한 값을 가질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피니티 포텐셜 베리어를 가질 때 전자가 어떻게 거동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영역 1과 영역 3의 포텐셜 에너지는 제로입니다. 그리고 영역 2, x가 0에서 a인 0 사이 영역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U0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영역 1이랑 영역 3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였기 때문에 오로지 전자의 운동 에너지만 존재하게 되죠. 근데 이때 만약에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이 포텐셜 베리어의 U0보다 작은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클래시컬한 피직스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이 포텐셜 에너지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 영역 2로 이동하는 전자는 이 배리어를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반사돼서 영역 1으로 돌아가야겠죠. 실제 롤러코스터를 생각을 해보면 쉽습니다. 클래시컬한 피직스에서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이런 형태의 뭐 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A에서 롤러코스터가 출발합니다. 그러면 A에서 출발한 롤러코스터는 운이 좋으면 B를 거쳐서 여기 C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A에서 출발한 롤러코스터가 D까지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변환되는 그런 식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위치 에너지 2로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D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클래시컬한 피직스에서는 요 A에서 출발한 롤러코스터가 여기 C까지 도달하면 다행이고, 근데 실제로는 또 C까지 도달 못하는 경우가 많겠죠. 요 사이에서 C에 도달하기 전에 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하지만 여기 그림을 보시면 퀀텀 월드에서 일렉트론은 클래시컬하게는 이 포텐셜 베리어 U0보다 작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다시 리플렉트 돼서 영역 1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지만, 일렉트론이 이 영역 2를 통과해서 영역 3까지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퀀텀 월드에서만 일어난 거고,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지 한번 파동 방정식이 아니죠. 파동함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임 인디펜던트한 쉐르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을 가지고 한번 파동 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각 영역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계산된 파동 함수를 살펴보면 영역 1과 영역 2와 영역 3에서 각각 수식이 계산이 되죠. 여기서 영역 1과 영역 3의 미분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파동함수는 비슷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K는 H바의 루트 2m 2로 정의를 했고, 알파는 H바의 루트 2m U0 마이너스 2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역 3에서는 리플렉트 되는 웨이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C2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사되는 파가 없으니까 이 C2는 0이 되는 거고, 요걸 바탕으로 나머지 A1, A2, B1, B2, C1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이랑 각각 X가 0과 X가 A일 때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된다는 그 바운더리 컨디션이죠. 그거랑 노멀라이제이션 바운더리 컨디션을 활용해서 이 콘스탄트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풀이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접 풀이는 하지 않고 그냥 결과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 즉 터널링 되는 확률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역 1에서 파동함수의 건주게이트 곱, 그리고 영역 3에서 건주게이트 곱, 의미하는 바는 전자가 존재할, 그러니까 영역 1과 영역 3에서 각각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되는 거고, 이게 각각 A1 제곱 분의 C1 제곱이 되고, 이거를 풀어주면 1 플러스 D 하이퍼블릭 사인 알파 A 분의 1이 되고, 이때 D는 4, 2, U0 마이너스 2 분의 U0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포텐셜 베리어의 위스라고 하죠. 이 위스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터널링 되는 확률이 증가하고, 이 U0죠. 포텐셜 베리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터널링 되는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게 포텐셜 베리어가 넓고 높은 베리어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알파 A가 1보다 훨씬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하이퍼블릭 사인 알파 A는 2분의 1 익스포넨셜 알파 A가 되는 거고, 간략하게 T 트랜스미션 파는 트랜스미션 파가 아니죠.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는 T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알파 A가 되고, T0는 U0 제곱분의 16E 곱하기 U0 마이너스 2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포텐셜 베리어가 존재할 때 그 포텐셜 베리어의 위스가 좁고 헤이트가 낮을수록 이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 즉 터널링이 잘 일어난다는 거죠. 다음으로 3D 슈리딩 이 웨이브 이퀘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정을 하고 있죠. X방향으로 A, Y방향으로 B, 그리고 G방향으로 C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3차원 공간에
파티클이 존재할 때 과연 이 파티클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지 웨이브 펑션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각의 3디멘전 영역 안은 포텐셜 에너지가 0이고 바깥은 무한대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X축일 경우에 우리가 인피니티 포텐셜 웨이를 봤었죠. 그거를 보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각 X, Y, G축에 대해서 각각 인피니티 포텐셜 웰인 경우에 대해서 고려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디멘저널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하지 않았는데 1차원 수식과 비슷하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요런 거에 차이가 있죠. 편미분 두 번 하는 거를 요런 함수로 나타내는 거랑 여기 지금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벡터로 표시가 됩니다. x, y, z 방향으로 다 되는 벡터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계산을 하면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은 여기 아래와 같이 주어지게 되죠. x 방향, y 방향, z 방향에 대해서 각각 두 번 편미분한 거 더하기 h바 제곱분의 2m e-u 웨이브 펑션은 0 이렇게 구해지죠. 비슷한 형식이죠. 단지 여기 y랑 g가 이렇게 들어간 거가 되겠죠. 결국 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웨이브 펑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또 똑같죠. 1D랑 비슷한 건데 여기는 이제 타임은 고려하지 않고 각각 x, y, g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세퍼레이팅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각각 프로덕트 곱입시 이제 각각 푸사이 x, y, g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최종 구한 웨이브 펑션은 이렇게 a sin kxx, sin kyy, sin kg가 되는 거죠. 우리가 1차원일 때 인피니티 포텐셜 웰에서 이 해를 구했을 때 아마 뭐 a sin kx x였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세퍼레이팅을 시킬 수 있으니까 어떤 상수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 곱들이 해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운더리 컨디션 x는 a, y는 b, g는 c 이렇게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하면 우리가 각각의 상수를 구할 수 있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n1 파이 x, a n2 파이 x, a n3 파이 x가 되는 거고 각각 n1, n2, n3는 정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나요? 앞쪽에서 이 파라미터, 코에피션트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해서 노멀라이제이션 바운더리 컨디션을 사용했었죠. 여기 3차원에서도 똑같이 이 조건을 적용을 하게 되면 A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차원의 웨이브 펑션이 구해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일렉트론의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도 인피니티 포텐셜 웰에서 구한 방법과 똑같이 구하면 됩니다. 대신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이 들어간 게 여기 A, B, C가 똑같은 수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렇게 될 경우 이렇게 에너지가 간략화 되게 되고 특히 이 N1 제곱 더하기 N2 제곱, N3 제곱이 N 제곱으로 심플리파이 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각각의 에너지 레벨을 의미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낮은 에너지 레벨은 2에 1, 1이 되겠고 그 다음이 2에 1, 1, 2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3디멘저널 슈레딩거 웨이브 펑션 중에
2433일 경우에 전체 에너지 레벨 스테이트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그거는 n제곱은 n1제곱 더하기 n2제곱 더하기 n3제곱이죠. 그래서 각각 계산해보면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해서 41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4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3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경우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x, y, g를 각각 나눠서 계산을 하고 각각 프로덕트 해주면 쉽게 따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1D의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라리 더 열심히 공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